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0월 12일 날 그 광주광역시 시정 질의에서 강기정 시장님이 그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우리 광주전남 연구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뭐 조심스럽게 고민한다고는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뭐 생각이나 아니면 뭐 미리 대책을 좀 준비를 강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그 박원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 강기정 강주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장기적으로는 강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주시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 우리 이명석 의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합과 분리가 이렇게 상대적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또 이제 통합과 상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강주전남연구원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도정과 강주시장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뭐 서로 예산이 함께 들어가서 같이 상생하자는 입장으로 사실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이제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파악을 하고 좀 대비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지방행정연구원이 매해 그 정책연구과제 한 건과 정책 이슈 리포트 한 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과제 용역에 대한 그 과업 지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한 건이니까.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정책연구 과제는 전남 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인데요.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업 지시서는 이제 이 업무를 소관하는 이제 과에서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욕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할 수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혹시 또 이게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지방행정연구원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협의를 그리고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를 위한 연구를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업 지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수행 중인 그 정책기획관실에서 올린 방금 말씀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하고 지금 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용역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제가 안에 내용을 못 봐서 차이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목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광전연에 의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는 이제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타당성, 그다음에 설립을 한다면 어떤
어떤 분야 업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업무 이런 영역들도 이렇게 제시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가업 지시서에 그런 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하고 이제 뭐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실은 이제 그런 의원님 그런 차이도 있고요. 이제 행정통합은 그야말로 행정통합의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모습은 예전에 이제 강주와 전남이 하나였을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행정통합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강주와 전남이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통의 이해관계 이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서는 광역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 쓰레기 약간 사업적인 성격 부분, 경영적인 성격 부분을 이렇게 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년마다 연구 결과물들이 저희가 한 개씩이니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사이에 도 정책에 좀 반영이 됐거나 좀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특히나 이제 지난해 우리가 정책 과제를 했던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개발연구에서는요. 제가 의원님 이렇게 지난해 연구 성과로서 경찰관 미배치 유인 섬에는 CCTV를 설치하자 이런 거기서 정책 제안이 나왔고 이게 결국 행안부에 반영이 돼서 특별세 6억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또 섬 지역 상시 순찰과 사고가 있을 때 신속 대응을 위해서 치안 드론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결국 그것도 행안부와 가기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4.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노인 보호구역이라든가 마을주민 보호기관의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것이 음성으로 제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정책으로 이행이 돼서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예. 21년도 예. 한 개의 연구로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이 많은 성과를 낸 거지 않습니까? 예. 연구가 적절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5년간 연구를 보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많이 쓰임을 한 연구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네,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 연구 과제 선정할 때부터 과연 이게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성과가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행정연구원이 이거는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21년도 단기 이게 실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건지는 제가 좀 고민입니다만 그래도 여쭤볼게요. 제가 모르니까. 2021년도 지금 단기 순이익이 20년에는 35억이었는데 21년이 20억으로 감소를 했어요. 엄청 감소를 많이 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닌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경환 의원님 제 생각에는 그거 같더라고요. 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소관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적으면은 수익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저희가 보면 이 단기 순이익이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해년마다 좀 들쑥날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국 광역
시도들이 다 지금 출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만 1억 5천이고 나머지는 2억 5천씩.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출연금이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년째 2억 5천을 내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 광역 단체들이 다 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 제 생각에도 이렇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서 지자체의 이제 출연금을 이렇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실은 이제 지자체의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경직성 경비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 경직성 경비는 약간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출연하는 비율을 딱 거의 일정하게 고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경직성 경비와 인건비에 쓰고요. 그 이제 자체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는 그 해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 사업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방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에 따라서 시도의 부담을 줄이려면 그걸 줄여가야 되는 것이 더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이렇게 타당성 있어 보이는데 또 상대적으로는 또 이렇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그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양질의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대적이지만 조금 바람직해 보여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한번 지방행정연구원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 구조가 이렇게 해마다 다르는데 그걸 맞춰서 혹시 시도에 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이제 정하신 금액이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광역 단체들별로 어떻게 보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요거는 똑같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좀 지역별로 틀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존경하는 맞습니다. 다른 건 보통 그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적게 내는데 이건 왜 이제 그때 당시 협의를 하면서 이제 같이 내기로 했는데 세종만 제외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모든 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인구 감소 어떻게 할 건지, 지방의 행정, 재정, 조직권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이제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출연금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재정 여건이나 우리 연구 효과에 맞는 출연금 편성을 위한 혹시 우리 도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예, 위원님께서 아까 그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방연구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시도로부터 출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저희 도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도민의 혈세, 네, 맞습니다.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연자잖아요. 네. 공동의 출연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서 좀 연구원으로서 매 지급되는 우리 출연금이 좀 많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좀 적절히 편성되고 또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전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도정 운영에 적극 도움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